부동산 브리핑입니다. 보유세 강화에 따른 주택 매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은퇴한 고령자가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정부의 보유세 인상 방침에 따라 내년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공시가격도 덩달아 뛴 서울의 고가 아파트 보유자는 물론 이미 최고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대폭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전역에서 소형 아파트의 가격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같은 단지 안에서도 입지가 좋은 중소형이 중대형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에 가구 분화가 겹치며 소형 아파트 선호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실거주 위주로 다시 짜는 재편을 좀 계획하고 있죠. 이제는 7월 말 8월 초, 아마 8월 초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발표가 날 텐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세금 제도 개편 중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재도입 이야기가 다시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이제는 끝내겠다라고 선포하면서 지난 5월부터는 물건들이 정말 많이 잠겼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다시 재도입하는 게 어떠냐라는 이야기는 이 잠긴 물건이 시장에 나오게끔 유도하겠다. 결국 물건이 잠긴다는 걸 정부도 인정을 하는 그런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앞으로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과연 세금 개편은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고민 많으실 텐데요. 그런 고민들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할게요.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푹푹 찌는 이 날씨만큼이나 또 부동산 시장의 고민이 깊어지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함께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다음 주 초면요. 이제 그 부동산 세금에 대한 또 세법 개정안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7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세법 개정안이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뭐 대토론회가 열린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초, 8월 초면요. 그 부동산 세금에 대한 세법 개정안이 나올 것 같은데요. 크게 보면 제 예상으로는 한 두 가지 정도, 두 가지 갈래로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이제 보유세 강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강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제 종부세라든가 아니면 양도소득세라든가, 우리가 이제 보유 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또 감면을 받는 혜택이 있었거든요. 종부세나 양도소득세나. 자, 그런데 이런 보유보다는 이제 실거주 중심으로 해서 좀 이제 세제 개편이 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0년 보유, 그다음에 10년 거주했을 때 각각 40% 해서 합산 80%가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거주 쪽으로 더욱더 무게 중심을 좀 실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초고가 주택, 그다음에 이제 거주 쪽으로 해서 소득, 그러니까 이 세금에 대한 이 방향성이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좀 우려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초고가 1주택에 대해서 이제 종부세라든가 양도소득세라든가 이제 강화를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초고가 주택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면서 매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죠?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데 가서 이제 월세로 거주하면서 좀 더 싼 지역으로 가서 월세로 거주하면서 내가 가진 주택은 또 월세로 또 주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보유세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부담을 또 회피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예, 그렇게 되면 뭐 물건은 또 시장에 안 나오는 거겠죠. 자, 만약에 이제 매도를 하시게 된다면 그 물건은 또 보유세에 대한 부담 능력이 있는 분들이 또 매수를 하게 되니까 그 물건들은 또 잠기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락인 효과가 또 이제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 초고가 주택에 대한 그 양도소득세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축소를 하게 되면 물건 자체가 더욱더 이제 잠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물은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건데 위에서부터 물건이 잠겨버리면 다른 중급지라던가 하급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이제 물건들이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요, 지금 거주 중심으로 이제 바꾸겠다라는 거는요.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또 실거주를 또 하실 분들이 많겠죠. 뭐 장기보유, 뭐 종부세에 대한 감면이라던가 아니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감면을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실거주를 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벌써 이제 경험을 해봤습니다. 예, 지난 10월 15일부터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로 묶이면서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전월세 시장이 상당히 많이 이제 불안했거든요. 자,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입주 물량이 지금 뚝뚝 떨어지는 가운데 또 실거주 의무를 강화시키겠다, 전월세 시장은 더욱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앞으로 이 시장 자체가 걱정이 되는 시기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부동산 고민 상담 항상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다양하시죠. 특히나 지금 다음 주 초에 세법 개정안을 앞두고 부동산 세금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거고요. 매도 매수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소액 투자에 대한 고민, 어떤 고민이든지 괜찮습니다. 지금 전화해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상담과 답변 해 드릴 테니까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상황이 전문가조차도 너무나 걱정스럽고 고민이 많은 시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 고민은 얼마나 깊을까 정말 감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도 도움 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이야기, 그리고 내 집 마련, 내 자산 지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도록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휴가 기간은 정말 이 세미나 문의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벌써 다 마감이 된 경우도 많은데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세미나는 다음 주 토요일 8월 8일에 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소개 부탁드려요. 자, 이번 주 세미나는 이제 마감이 됐고요. 제가 이제 다음 주 이제 토요일에 세미나를 열 예정이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세미나 주제는요. 지금이 서울 도심 소액 투자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제가 이제 세미나 주제를 만들었는데, 자, 최근에 보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특히나 하급지 위주로 해서 가격들이 이제 급등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서울에 사실은 소액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는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대출 규제가 지금 점점 강화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액으로 사실은 서울 도심에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대안은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던 이제 재개발 지역의 소액 투자입니다. 돈을 적게 투자하는 대신에 시간을 투자하라라는 이런 개념인데요. 자, 그런데 이런 소액 투자도요. 계속적으로 투자 금액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서울의 이제 도심 지역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과거에 서울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러 지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여러 물건들도 있었죠. 자, 예를 들면 201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의 중급지 기준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전세를 끼고 한 1억에서 2억 사이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중급지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만약에 뭐 갭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면 물론 지금은 안 되지만요. 갭으로 투자가 가능하더라도 12, 3억이 들어가야 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소액으로 가지신 분들이 사실은 지금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옵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그 재개발 투자 같은 경우도 지금 소액으로 우리가 빌라를 매입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재개발 투자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투자자는 많아지면서 그 다음에 대안들이 없으면서 가격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점점 시장 자체가 일반화돼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반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지금 가격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서울의 입지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소액으로 입성할 수 있는 지역은 이제 별로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입지 좋은 지역은 좀 시간이 이제 별로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이제 드리겠는데,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1시에요. 제가 서울의 입지 좋은 쪽으로, 우리가 입지가 좋아야 내가 향후에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의 가치가 당연히 높고 그만큼 시세 차익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의 입지 좋은 지역으로 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 어떻게 또 소액 투자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으니까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 모든 정책과 모든 제도들이 다 아파트에 쏠려 있을 때, 또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발빠르게 비아파트 시장에 눈을 돌릴 때 더 가격이 오르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그런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세미나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다양하게 만나볼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원장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는 올 연말에 결혼 예정이어가지고. 네, 네, 저희 둘이 합치면은 연봉이 한 1억 정도 되는데. 네, 네, 부모님이 조금 도와주셔서 현재 여유 자금은 5억 정도 되고요. 네. 네, 대출 포함해서 한 8억 정도 아파트를 보고 있었는데. 네, 서울은 너무 가격이 올라가지고 네. 부담돼서. 그래서 저희가 본 거는 오류동역 앞쪽에 네. 경남 아너스 빌이라고 네, 34평 정도 보고 있는데 네, 매매가는 한 8억 초반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봉동에도 이제 건영 1차 아파트 33평 아파트도 있는데 네. 네, 거기도 8억 5천 정도 되는데 아. 어디가 아파트가 좋을지 네, 네,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연락 잘 주셨어요. 우선 네네.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기분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집 알아보다가 아마 한숨 많이 쉬셨을 것 같아요. 이제 네. 금액에 맞춰서 알아보시다 보니 지역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하나는 오류동에 있는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 하나는 상봉동의 건영 1차 아파트를 말씀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표님과 한번 계획 세워보죠.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요즘 뭐 집 알아보시니까 어떠세요? 많이 올랐죠? 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자, 첫 번째 이게 오르동역이 있고요. 인근에 있는 네. 이제 경남 아너스빌, 그죠? 예. 네, 여기가 단지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죠? 예. 네, 네. 여기가 지금 오르동역 근처는 이렇게 뭐 소규모 아파트들이 좀 많이 밀집된 지역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소규모 아파트가 좀 밀집된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1호선 이용하면 이제 좀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좀 접근성이 좋고요. 그죠? 예. 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근데 워낙 요즘 서울의 이제 중심부부터 너무 오르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가 그렇게 뭐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 서울에서도 좀 외곽 네. 지역에 입지를 해 있죠. 그렇죠? 예. 네. 자, 그다음에 아까 신내동이었나요? 상봉동? 아니요, 상봉동이요. 아, 상봉동에 예, 상봉동이면은 예. 아까 어디라고 하셨죠? 건영 1차 아파트. 건영 1차. 예. 네네. 상봉동에 건영 1차면 아마 여기 그 상봉역 그 망우역 근처에 있는 걸로 여기 있네요. 예. 네. 자, 여기가 지금 이제 망우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영 1차 아파트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예. 네네. 자, 이 건영 1차 같은 경우는 망우역도 가깝고 인근에 보시면 7호선 라인이 있는 상봉역도 이제 가까이 있고요. 그렇죠? 예. 네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건영 1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상봉동 일대하고 이제 신내동 일대가 이렇게 주변에 보시면 아까 좀 오류동과는 조금 틀리게 해요. 주변이 다 이렇게 아파트 주거 벨트로 잘 형성이 돼 있죠. 그렇죠? 네. 예, 지금 오류동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아파트촌에 인근 지역에 또 이제 저층 주거 지역이 좀 혼재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파트하고 저층 주거가 좀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가 이제 신내 택지지구예요. 예전에 택지로 개발한 지역이에요. 아파트 택지로. 네네. 예, 그래서 이게 아파트로서 주거 벨트가 상당히 좀 잘 형성되어 있는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봉역에서 7호선 라인 이용하면 7호선 라인 이용하면 뭐 강남 접근성도 아주 가까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그죠? 예. 네네. 자, 이렇게 지금 두 지역의 아파트를 보고 계시는데, 자, 많이 올랐죠? 그렇죠? 네. 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요, 자, 우리 시청자님 어떤 물건을 사실 때, 만약에 뭐 마트 가서 이제 뭐 물건 사실 때, 그 네. 똑같은 그 이제 제품군들을 보고 많이 비교를 하시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 부동산도요, 그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부동산도. 근데 네. 그 네. 비교하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예. 네.
자, 우리가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세 가지로 좀 압축을 해서 제가 주택 가격을 또 비교를 해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직주 근접성. 이 직주 근접성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자, 서울에 우리가 가장 일자리가 많고 그다음에 가장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여의도하고요. 강남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의 원도심 쪽에 광화문 일대예요. 여기를 우리가 삼도심이라고 하거든요. 네. 예, 삼도심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인근 지역의 일자리와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은 그만큼 주거 선호도가 높겠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강남이 비싼 거고 여의도가 비싼 거고 도심 쪽이 비싼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예. 네네. 자, 첫 번째가 저는 이제 직주 근접성을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인문적인 환경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문 환경. 뭐냐면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학군이 더 좋거나 아니면 상권이 더 고도로 발달을 했거나 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인문적인 환경이 더 좋으니까 그 지역에 대한 주거 선호도가 더 높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네. 그래서 인문적인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직주와 인문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한강변이라든가 주변에 녹지가 많은 지역들은 아무래도 주거 쾌적성이 높기 때문에 더 선호도가 높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예, 세 번째로 저는 이제 주거 쾌적성, 예, 주거 쾌적성까지 해서 이 직주 근접과 인문적인 환경, 그다음에 세 번째로 주거 쾌적성 이거를 놓고 저는 항상 비교를 해봐요. 예, 비교를 하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예, 그럼 우리가 네. 그런 아파트를 이제 매입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네. 우리가 지금 오류동 쪽에 이제 경남 안어습이라고요, 그죠? 네. 예, 그 다음에 지금 상봉동 쪽에 예, 지금 보고 계신 건영 1차하고 비교를 해보면 자, 아까 그 오류동 같은 경우는 1호선 라인 타면은 그나마 좀 영등포나 영등포 지나서 또 환승하시면 여의도 접근성은 양호한 편이에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오류동 쪽은 여의도 접근성이 좀 양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상봉동 쪽은 강남 접근성이 양호해요. 왜 7호선 라인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3도심에서도 가장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핵심 우위에 있는 지역이 강남과의 접근성이 얼마나 좋냐예요. 여의도보다는요. 자, 그러면 네. 오류동 쪽은 여의도와의 접근성이 좋고 그다음에 상봉동 쪽은 강남과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그러면 사실은 직주 근접을 놓고 보면 강남 접근성이 훨씬 더 이 상봉동 쪽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네. 네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인문적인 환경. 아까 제가 학군이라던가 상권 이런 것들을 제가 인문적인 환경이라고 했잖아요. 네. 자, 이 인문적인 환경은요, 어떻게 이제 결정이 되냐면 그 지역의 주거 벨트가 아파트로서 주거 벨트가 형성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이 저층 주거지로 형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인문적인 환경이 약간 틀립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아파트로서 주거 벨트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저층 주거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보다는 상대적인 소득 수준이 조금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예, 우리가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보다는, 그죠? 단독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보다는 우리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소득 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네네. 자,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교육비도 더 많이 지출을 할 거고요. 그렇죠? 네네. 예, 그다음에 뭐 우리가 뭐 돈도 좀 더 많이 쓰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맞춰서 인문적인 환경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류동 쪽은 소규모 아파트 단지의 저층 주거가 혼재된 지역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아까 그냥 상봉동 신내동 같은 경우는 상봉동 이제 신내동 같은 경우 이렇게 택지지구로 개발되어 있으니까 아파트 주거 벨트로 형성된 지역이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인문적인 환경은 당연히 어디가 좋겠어요? 예, 상봉동이 좀 더 좋죠. 그죠? 예, 네네. 이해되시죠? 네네. 예. 네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주거 쾌적성을 놓고 보면 여기도 지금 이제 이 신내 택지지구 앞에 봉화산이 있는데 뭐 여기 또 아까 보신 이 오류동 같은 경우도 주변에 녹지 공간은 충분해요. 아무래도 서울 외곽에 있기 때문에 서울 외곽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뭐 이렇게 뭐 계웅산이나 뭐 천왕산 이렇게 녹지는 풍부합니다. 녹지는 풍부해요. 그러니까 주거 쾌적성은 서로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비슷하다고. 자, 그런데 우리가 직주 근접은 누가 좋아요? 예, 지금 상봉동 쪽이 좀 낫죠, 그죠? 네네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인문 환경도 상봉동 쪽이 조금 낫죠, 그렇죠? 네. 세 번째 둘 다 외곽지에 입지를 했기 때문에 녹지 공간은 서로 비슷해요, 그죠?
예. 주거 기성은 서로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건영 1차와 그다음에 우르동 쪽에 이제 그 경남 아나운스비를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비교적 우위에 있는 아파트가 건영 1차예요. 건영 1차. 예, 그래서 만약에 두 아파트 중에 지금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냐면 예, 건영 1차 아파트를 좀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예. 도움 됐습니다. 예, 예. 자, 앞으로 그러면 결혼 생활 잘 하시고요. 예, 나중에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연락 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네, 두 개의 아파트가 고민될 때 어떻게 좀 우위를 가리는지 그 내용을 좀 전해드렸으니까요.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아마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신혼집 잘 마련하시고 여유자금 열심히 모아서 또 부동산 투자 계획 생기시면 언제든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잘 들리시나요? 네, 전화 연결이 좀 잘 안 되는데요. 다시 한번 또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안내 드릴게요. 요즘 정말 이 소액으로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곳에 미리 투자해 놓겠다. 저희에게 문의 주시는 분들 그리고 세미나 문의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8월 8일에 토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자리 마련되어 있고요. 이번 주 세미나 자리는 너무 많은 분들이 벌써 신청을 다 하셔서 꽉 찼다고 하네요. 그만큼 요즘 열기가 뜨겁습니다.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언제든 빠르게 문의 주세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된 것 같네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올해 초에 대표님 방송을 보다가 네. 그 분다역 근처 쪽에 있는 중곡동 쪽에 1억 5천 정도 투자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네. 최근에 가봤더니 가격이 조금 오른 편이더라고요. 네. 현재 여유 자금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네. 광진구 내에서 투자할 만한 곳이 있을까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엔 정말 확실히 상담 문의 주시는 분들의 연령층도 좀 낮아진 것 같아요. 목소리가 굉장히 젊으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연초에 아마 그 지역에 가셨다면 지금 많이 좀 후회하실 것 같아요. 가격이 많이 올라서. 자, 1억대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대표님과 계획 세워보죠.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제 군자역 방향으로 한번 가보셨다고요? 네. 예, 여기 지금 여기가 지금 올 초보다는 좀 많이 올랐죠. 어디 가보셨어요? 그때 방송에서 말해주셨던 예. 중곡동 쪽에 1억 5천 정도로 투자할 수 있다는 곳을 가봤는데 예, 중곡동 쪽이요? 네. 아, 중곡동 쪽이면 아마 여기가 군자역 더블 역세권이고요. 올 네. 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이라 그러면 여기 인근에 거기 A6라는 블럭으로 제가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네. 예, 근데 요 블럭이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 1억 5천 정도면 투자가 가능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제가 항상 이제 강조를 해드리는 거지만 어떤 지역에 이제 초기에 이제 동의서 진구를 하거나 이렇게 재개발 얘기가 돌면 우리가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거든요. 예, 기대감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보면 아마 한 2억 이상 이제 가격이 올랐을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는 지금 1억 5천으로 이쪽 라인, 지금 군자역 부근에 이쪽 라인은 1억 5천으로는 투자가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해서 자, 그럼 지금 이제 대신에 좀 다른 지역을 지금 다른 지역에 또 어떤 지역이 있나 좀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그런 지역을 지금 찾으시는 건가요? 제가 지금 여유 자금이 2억 정도 있어서 예. 이걸로 광진구 쪽으로 투자해보고 싶어서요. 아, 광진구니까 중곡동 쪽은 벌써 이제 투자 금액이 많이 높아졌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네. 광진구 내에 좀 다른 지역으로 투자를 원하시는 거죠? 예. 네. 자, 여유자금 한 2억 정도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이제 광진구 같은 경우가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보는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입지 대비해서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었던 지역이 광진구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진구 같은 경우도 한강변 라인인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2, 3년 사이에 10억에서 15억 정도 이제 가격이 올라 버렸고요. 예, 그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이동이라던가 이제 강진구 안쪽으로 중곡동이라던가 군자동 쪽으로 지금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많이 보고 계시는데 자, 요렇게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한강변 라인에서
한강변 라인, 그러니까 이 자양동이라는 한강변 쪽에서도 자양 4동이라던가 자양 2동, 예, 자양 2동 같은 지역이 그러니까 한강과 접해 있는 지역들이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예, 이렇게 한강과 접해 있는 지역이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이유는요. 어떤 이유냐면 바로 주거 쾌적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거 쾌적성이라는 거는 서울 도심에서 한강이라던가 아니면 인근에 공원 같은 공원에 입지를 해 공원 인근에 입지를 해 있으면 상대적으로 주거 쾌적성이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자양동도 우리가 한강변 라인이 제일 비싸듯이 강진구의 안쪽으로 구이동, 중곡동, 군자동에서 보면 여기서도 앞으로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를 지역은 어디냐면요, 여기 대공원 있죠, 중간에. 네. 예, 어린이대공원 아시죠? 예. 네. 어린이대공원이 17만 평 공원이에요. 17만 평이면 예, 지금 잘 알고 계시는 성수동의 서울숲보다 훨씬 더 큽니다. 17만 평이면. 그죠? 예, 그러면 요 안쪽에서는 그러니까는 한강변 그러니까는 자양동이라는 한강변 자양동이라는 지역에서도 한강변 라인이 가격이 가장 비싸듯이 그러면 여기 대공원에서는 여기 안쪽에서는 여기 대공원 주변이 가장 비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면 자, 근데 대공원 주변에서도 여기 능동 쪽 있죠. 능동 쪽. 네. 능동이 딱 대공원이랑 붙어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능동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예. 자, 근데 능동 쪽은요, 지금 투자 금액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여기 같은 경우도 작년만 하더라도 한 1억 5천 투자 이 정도면 가능했는데 지금은 투자 금액이 4, 5억 정도가 들어가야 돼요. 4, 5억 정도.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사실은 좀 소액으로 접근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 대공원 주변 지역으로 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자, 제가 한번 설명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네. 자, 여기에 보시면 대공원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배수지 공원이 있고요. 여기 옆에 광진초등학교 주변에 구이 이동 쪽이에요. 여기가 구이 이동 쪽입니다. 구이 이동 쪽에 광진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광진초등학교 근처는 앞쪽으로는 대공원, 뒤쪽으로는 지금 이제 배수지 공원, 그 다음에 또 광진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여기 또 초품화에다가 또 아차산역, 역세권에 또 입지를 해 있거든요. 이 지역이 공원과의 접근성도 상대적으로 아주 좋은데 마지막으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 우리 아까 시청자는 여유자금이 한 2억이 있다고 하셨죠? 그렇죠? 네. 예,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아까 중곡동도 한번 가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중곡동보다도 입지는 훨씬 더 좋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개발 이야기가 중곡동 쪽이 먼저 나오면서 지금 가격 반영이 돼 있는 것 뿐이거든요. 자, 네.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지역이 개발 이야기가 나오면 가격이 반영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개발 이야기가 나오는 지역은 소액으로 투자가 안 되니까 그 지역보다 가격 반영이 안 돼 있는 더 좋은 입지를 우리는 선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 중곡동보다는 사실은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구이 이동 쪽에 광진초등학교 주변이 더 입지는 좋은데 숲세권에 역세권에 또 초품하거든요. 더 입지는 좋은데 아직은 지금 개발 이야기가 아직 안 나오면서 아직 가격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뿐이거든요. 자, 여기는요. 지금 잘 찾아보시면 여유자금 한 2억 정도로는 아직은 투자가 가능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광진초등학교 있죠? 네. 예, 구이 이동 쪽에 이제 광진초등학교 여기도 아마 근데 조만간에 아마 여기도 이제 2억으로는 투자가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워낙 이제 광진구 쪽이 워낙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1억으로 투자할 때 많았어요. 예, 근데 올해 초만 하더라도 2억 안쪽으로 투자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2억 안쪽으로 투자할 때가 적어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가격 반영이 되니까. 예,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구이 이동이라도 벌써 이 아차산 쪽에 여기 지금 약간 좀 이제 산동네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이 되면서 벌써 여기는 5억 투자예요. 근데 여기 지금 광진초등학교는 평지예요. 또 평지에 초품화의 숲세권의 역세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먼저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가격 반영이 돼 있는 데는 투자 금액이 높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어떤 입지를 찾아야 돼요? 앞으로 개발이 될 만하지만 가격 반영이 안 돼 있는 대신에 입지 좋은 지역을 먼저 선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광진구 내에서는 여기 광진초등학교 주변이 아직은 2억 투자가 가능하니까 이쪽으로 꼭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초에 방송 보시고 가셨던 금액보다 너무 많이 올라서 다시 연락을 주셨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광진초등학교 근처 가셔서 늦지 않게 한번 실행에도 옮겨보시고요.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그리고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의 관심이 이제 소액 투자에 쏠리고 있다라는 이야기, 재개발 투자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크게 늘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그렇다면 또 어떤 소액 투자처를 잘 찾아야 하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전해주시죠. 자, 오늘은 이제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소액 투자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현재 한번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요. 지금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지역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7, 8억 정도 하던 아파트가요. 지금 현재 시세를 보면 대출이 6억까지 가능한 14, 5억까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중저가 아파트가 가장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또 하나의 문제점이 전월세도 지금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시장에서는 트리플 강세라고 하죠. 트리플 강세라고 하죠. 매매, 전세, 월세.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은 오르는데 대출 규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에 강북의 분양가가 32평 기준, 그러니까 국민평형 기준 17억이 넘어갔습니다. 최근에 한 5년 사이에 7억이 올랐어요, 분양가가. 그러니까 이게 분양가가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은 주거 사다리가 점점 끊겨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급 절벽은 지금 이제 확정적이잖아요. 자, 내년에 입주 물량 또 확 떨어집니다. 그렇죠? 지금 공급을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규 입주 물량이, 신규 아파트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 분양을 하는 아파트 단지는 완성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투자 금액이 상당히 높죠. 그러면 투자 금액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소액으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장인호타운 같은 경우에도 프리미엄이 지금 높은 데는 지금 10억 이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완성품이 아닌 우리는 처음에 원재료에 있을 때 우리는 처음에 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일반 분양을 받는 게 아닌 우리는 조합원이 되자라는 겁니다. 조합원이 되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먼저 한번 볼게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 분위별 상승률을 보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5월까지 6개월 동안입니다. 6개월간의 분위별 상승률을 보면 5분위,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5분위는요, 별로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남 3구 많이 오른 것 같죠? 강남 3구 많이 안 올랐습니다. 지금 어떤 지역이 많이 올랐냐면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으로 이 지역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특히나 3분위가 11.18%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도 많이 체감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의 가격이 뭐 2, 3억씩, 4, 5억씩 오른 지역이 수두룩하잖아요. 그죠? 자, 실질적으로 3분위의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치구별 아파트가 상승률을 보면요.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 0.71%, 서초 2.82, 그다음에 송파구 4.28인데요. 관악구, 동대문구, 강서구, 서대문구, 성북구 이런 중급지라던가 화급지 위주로 해서 일제히 아파트 가격이 다 올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지금 주택 가격 상승은 중저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 누적 상승률이 5.42%입니다. 그다음에 전세 수급 지수는 2020년 11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악입니다. 자, 지금 강북 지역에 보면요. 3,000세대, 4,000세대 대단지에 전세 물건 아예 없는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세 물건들이. 그만큼 지금 전세 수급이요. 거의 안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면 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급속도로 전환이 되면서 서울의 아파트 평균 월세가요. 156만 6천 원입니다. 전년 대비 지금 10.67% 오른 거예요. 월세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임차인에 대한 주거 비용이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또 서울의 전세 매물은 마이너스 27%, 전세 매물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러니까 전세 가격도 계속 급등을 하고 월세도 계속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전세로 버티는 것도 월세로 버티는 것도 더 이상 사실은 내가
저렴한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자, 첫 번째 벽, 예, 대출 규제입니다. 자, 시가 15억 이하는 6억, 예, 그 다음에 15억 초과해서 25억 이하는 4억이고요. 자, 25억 초과는 2억입니다. 즉, 우리가 담보 가치가 좋은 아파트일수록 예, 희한하게 예, 대출은 점점 줄어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 15억까지도 나오지도 않죠. 아니, 6억까지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정부가 정해놓은 대출 한도가 지금 조기에 소진이 되면서 예, 조기에 소진이 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은행에서 주담대를 해줄 여력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도가 많이 소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 자체적으로 지금 6억이 아니라 지금 3억까지, 3억 이하로 지금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6억까지 대출을 못 받고 3억까지 지금 대출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15억이라는 또 하나의 대출의 벽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장이 푸르지오 마크1, 예, 여기 장이 19역입니다. 장이 19역인데요. 장이 19역인데 여기가 분양가를 얼마였냐면 17억대 분양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마감이 됐죠. 예. 자, 서울에 예, 두 번째 벽입니다. 예,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 벽은 분양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자, 지금 2026년 2월 달에 5,200만 원 했던 게요. 예, 벌써 지금 올해 5월 달 통계가 6,355만 원이고요. 자, 2026년 5월 달 사상 첫 평당 6천만 원이 돌파했습니다. 6,355만 원이고요. 자, 3년 만에 2배가 뛰었어요. 2023년도에는요. 3,112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20년 5월 달에 6,355만 원. 예, 3년 만에 2배가 뛰었습니다. 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아파트 공사비가 너무 많이 뛰다 보니까 우리가 분양가도 오른다.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아무리 공사비가 올렸어도 일반 분양가가 2배 이상이 뛴다? 약간 이상하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서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냐면 아파트 공사비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전가를 시키냐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조합원들이 부담을 하거든요. 근데 시장이 좋을 때는 일반 분양가를 높여도 분양이 되잖아요. 지금처럼. 그죠? 예.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일반 분양가를 높여도 좀 분양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공사비에 대한 부담을요, 일반 분양가에 전가를 시키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래도 분양이 되니까. 자, 그러면 일반 분양가를 지금 높여도 분양이 된다는 거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조합원의 이익이 더욱더 커지는 거죠. 즉,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원들은 일반 분양가가 오를 때 일반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지만 대출도 안 나고 하니까 너무 힘들지만 조합원들은 뒤에서 웃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조합원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조합원이. 예. 내가 부담을 갖고 일반 분양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조합원으로서의 확정적인 이익을 보장을 받을 것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장인 뉴타운의 구역별 일반 분양가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예, 장인 뉴타운에. 자, 장인 4구역이요. 예, 2022년 12월 달에 분양했을 때 10억 2천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요. 10억 2천에 분양했던 게 미분양 났습니다. 미분양. 예, 미분양 나고 무순위 주주까지 갔던 현장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겨우 분양을 끝났던 현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장이 6구역 24년 7월 달에 예, 장이 4구역 바로 옆에 6구역이 있는데 자, 여기는 12억 1천에 이제 분양을 했습니다. 12억 1천에. 얘는 이제 지금 내년에 또 입주할 예정이고요. 자, 이번에 분양한 장이 10구역이 바로 17억 6,570만 원입니다. 자, 얼마나 올랐습니까? 지금 4년 사이에 분양가가 7억이 올랐다는 거죠. 7억이. 이만큼 일반 분양가가 급속도로 오르고 있다. 지금 뭐냐? 지금 사업비에 대한 부담을 일반 분양가에 계속적으로 전가가 되고 있다. 반면에 조합원들은 뒤에서 웃고 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장이 19역에 내가 만약에 17억 6,570만 원에 분양을 받았다. 그런데 주담대 한도는 4억까지네요. 예, 그럼 내 돈이 13억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취득세까지 하면 얼마나 들어가야 됩니까? 취득세까지 하면 거의 14억 5천 정도가 들어갑니다. 즉 내 돈이 내 시드머니가 14억 5천이 있어야 강북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거기에다가
지금 입주 예정은 2030년 9월이고 또 전매 제한 3년 걸려 있고 재당첨 제한 10년에 그다음에 또 경쟁도 또 높습니다. 즉 뭐냐? 지금의 현재 서울의 아파트 청약은요. 아파트 청약은 자금이 있는 사람들의 제도가 돼버렸습니다. 일반 분양가 높아지면서. 즉 자금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당첨돼도 내게 아니라는 거죠. 당첨돼도. 그죠? 예.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서울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계속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17,210가구, 작년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한 37,000가구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가 지금 50% 줄어든 겁니다. 자, 그런데 올해도 지금 또 올해 대비해서 내년 더 줄어들어요. 예,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은 계속적으로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분양가는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지금 공급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공급이 많아져야, 주택 공급이 많아져야 일반 분양가도 어떻게 보면 좀 안정을 찾을 거고, 그렇죠? 예, 주택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주택 시장이 안정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여력이 생길 텐데 계속적인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바꿔야 됩니다. 완성품, 자금이 강북도 이제는 필요 자금이 13억 이상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완성품이 아닌 원재료를 찾아라는 거죠. 우리가 초기 정비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투자 금액을 적게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대신에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죠.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죠. 예, 거기에다가 우리 점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신규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합원의 부담은 점점 줄어드는 구조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전략이 성립하는 세 가지 근거는 분양가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 유일한 대안은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습니다. 예, 재개발, 재건축 외에 대안이 있습니까? 서울에 지금 택지 공급도 없는데, 예, 서울의 마지막 남은 택지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곡지구였어요. 예, 지금은 마곡지구 같은 택지가 없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공급할 만한 땅이, 그죠? 예, 그러니까 유일한 대안은 정비 사업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가의 비밀. 일반 분양가가 오를수록 조합원 지위의 상대적인 이익이 커지는 구조다. 예, 그러니까 이면에 감춰진 이 비밀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급지 1주택자, 이건 꼭 무주택자만 유한 거 아닙니다. 하급지 1주택자 같은 경우도 지금요, 여러분들 급지 이동 불가능합니다. 왜? 대출 규제 막아놨고요. 예, 급지 이동 예전같이 안 돼요. 양극화 심해졌으니까 갭이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현재 집은 실거주로 유지를 하면서요, 정비구역 쪽으로 소액 물건을 입지 좋은 지역에 우리가 미리 이제 선점을 해놓자라는 거죠. 입지가 좋은 지역에. 그러면 이 지역이 개발이 되면 자연스럽게 급지 이동이 이제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같이 급지 이동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특히나 지금은 세제적인 혜택이 있는 신축 소형 6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취득세, 종부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도 없는 거죠. 왜? 주택수 제외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무주택자 같은 경우도 시드머니가 없으신 분들은 시드머니가 지금 부족하신 분들은 당연히 지금 어렵습니다. 예, 일반 분양 받기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도 뭐냐? 자,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빌라 같은 경우죠. 공시 가격 5억 이하는 아파트 청약 시에 무주택 인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무주택자 분들은 투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빌라 재개발 될 만한 지역에 빌라로 투자하면서 왜 공시 가격 5억 이하는 무주택 인정이잖아요. 그다음에 내가 시드머니 열심히 모아서 청약이라는 분도 두들겨보는 이런 투트랙으로 가자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이런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자, 전월세보다는요, 여유가 내가 할 수 있으면, 자, 전월세 가격 계속 급등합니다. 전월세 가격. 자, 그럼 내가 할 수 있으면 전월세로 계속 거주하는 거는 내 주거에 대한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예요. 그러면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는 할 수만 있으면 조그만 시드머니하듯 모이면 먼저 재개발 지역에 소액으로 일단은 선점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분들도.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이런 투자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어떤 지역에 들어가서 되냐면 일단은 우리가 사업 단계 초기 단계에 들어가야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게 어디예요? 입지예요. 입지.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입지가 좋은 지역에. 왜? 입지가 좋아야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의 가치가 커지는 것만큼 그만큼 내가 시세 차익이 크다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최근에 보면 이제 조합원 자격과 이제 거래 산정 기준이 있으면서 우리가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접수율 기준 착공 기준, 그다음에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수율 기준, 이제 준공 기준 이런 또 권리 산정 기준일도 살펴보시면서 예,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요, 예, 정비 사업은 여러분들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예, 단기간에 가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격이 오르는 건 아파트가 언제 되고 안 되고 전혀 안 중요합니다. 예,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는 게 정비 사업이에요. 그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지만 왜 공사비가 오르니까. 근데 지금의 현재 상황은 어때요? 일반 분양가에 지금 다 전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정비 사업은 무조건 돈이 된다? 예, 입지 안 좋은데 투자하시려면 투자하지 마세요. 예, 시간 낭비하시는 겁니다. 무조건 입지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규제라는 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지금은 서울의 빌라는 갭 투자 가능하죠. 예, 전세 끼고 투자 가능하죠.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빌라 투자까지 막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액 투자처에 대한 대안이 없어지는 거라는 거죠. 예, 이렇게 항상 요즘 이제 들어서 보면 이제 소액 투자에 대해서 관심들이 예, 상당히 좀 많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소액 투자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러한 소액 투자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8월 8일에 예정돼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고요. 저희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또 빠르게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아, 예, 제가 홍제동에 그 한양아파트 24평을 보유 중인데 네. 이거를 매도 후에 한번 갭 투자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매도 후에 갭 시장을 투자를 몰라서. 말씀 주셨는데 예, 예. 다른 아파트를 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저뭐 매도를 하고서 전세로 가고서 나머지로다가도 갭 투자를 좀 한번 해볼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금을 불리고 싶으신 마음인 것 같아요. 바로 대표님 예, 예. 연결해 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청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여기 지금 무학재역 앞에 있는 한양 아파트네요. 그죠? 예, 예. 예, 요거 왜 근데 매도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뭐 아니, 어떻게 뭐 하시는? 좀 자금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냥 예, 자, 제가 예, 요거 좀 요새 거기가 좀 요새 좀 올라가지고 예. 10억 조금 넘는 것 같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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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래서 갖고 좀, 계신 게 예. 한양 아파트가? 예, 예. 예, 그러면 뭐 한 그래서 20평대 들고 계시겠네요? 예, 24평형이요. 예, 예, 예. 그래서 좀 올랐으니까 예, 지금 매도를 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시려고? 매도하시고 아파트 매도하고 쪽으로는 안 나서- 되실 거고. 예, 이거 한 전세 한 그 근처를 보니까 5억 정도면은 뭐 전세로 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매도하시고 전세로 가시고 나머지는요. 나머지 좀 대출금 3억 정도 해서 갚고서 한 예. 2억 정도가 남거든요. 예, 그럼 2억 정도는 투자하시고요. 예, 거기서 2억 정도를 갖다가 좀 개발이 좀 가능한 지역에 좀 아, 알겠습니다. 투자를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예, 우리 예. 시청자님께서 한양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거 매도하시고 5억 정도는 전세로 가시고요. 그다음에 2억 정도는 좀 이제 개발이 될 만한 지역에 예, 이런 데 지금 이제 좀 갭으로 투자를 해 놓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조금 제가 전화 그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조금 좀 연세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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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요, 제 개인적인 제가 좀 조언을 해드리면,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소액 투자도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연세가 좀 있으시죠. 그죠? 예, 네. 근데 지금 전세 5억으로 이사를 가요. 근데 지금 전세가요, 전세라든가 월세라든가 지금 급등하고 있는 지금 시기거든요. 예, 전세가. 그러면 내가 5억은 전세 가고 2억은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내가 거주 안정성이 상당히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연세가 있으신데. 이해되십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 지금 한양 아파트 지금 최근에 2, 3억 올랐거든요. 예. 예, 제가 볼 때 이거 더 올라요. 왜냐하면 서울에 신규 아파트 공급도 없고 최근에 실거주 의무가 계속적으로 강화가 된다라는 거는 전월세 시장이 더 불안해지면서 이런 하급지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또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강화문 또 3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입지도 괜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더 오를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 일단은 지금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계속 가져가는 게. 예.
네, 우선 고민하셨던 방향에 대해서 반대 의견 들으시고 조금 놀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한 그 다음 투자 전략 생각해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방송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둘게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또 세미나 8월 8일 날 개최 예정입니다. 참여 원하신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